그래도 고국이 낫겠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32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민 초기엔 청소부터 시작했고 나중엔 중소기업 물류부서 과장까지 됐습니다. 나름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어가니 병원비 부담, 점점 느는 외로움, 정리해고 불안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2년 앞두고 조기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귀국 1년, 삶은 상상 그 이상으로 버거웠습니다. 고국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다는 그 기대는 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미국에선 중고차 타고 쿠폰 쓰고 세일만 골라 사며 살았지만 한국은 기본 고정비부터 압박이 심합니다. 월세,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통신비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외식 한 번만 해도 미국보다 체감 물가가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둘째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30년 넘게 미국 살다 온 제가 다시 한국 사회에 섞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동창 모임 나가도 대화가 안 맞고 이웃도 경계하는 듯한 눈빛입니다. 미국 물가가 어떻냐, 거긴 노후 준비 괜찮냐 같은 질문만 던지다 끝입니다. 저는 친구가 필요했고 이야기를 나눌 동지가 필요했는데 한국은 너무 빠르고 각박하더군요. 셋째는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미국에선 은퇴자 센터에서 바둑도 두고 교회에서 식사 봉사도 하고 가끔은 어린이 영어 읽기 봉사도 했습니다. 한국에 오니 제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어르신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어떤 커뮤니티에도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합니다. 요즘은 오전 9시에 일어나고 TV만 보다가 다시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말하죠. 그러게 왜 돌아왔냐고.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야속합니다. 고향이니까 돌아온 거죠. 부모님 묘소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한국말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돌아오고 나니 고향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례 1 미국서 컴퓨터 수리점 운영하던 60대 김성호 씨.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 돼 가게를 접고 귀국. 한국 오자마자 건강보험료와 임대료 부담으로 다시 택배 아르바이트 시작. 이럴 거면 그냥 미국에서 버틸 걸 후회 중. 사례 2 65세 여성, 미국서 요양보호사 은퇴 후 귀국. 고향 친구들과 다시 지낼 줄 알았지만 대부분 연락 끊기고 자녀들도 바빠 함께 살지 않음.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외로움 호소하며 다시 미국 복귀 준비 중. 사례 3 63세, 은퇴 후 귀국한 전직 대학 교수. 국내 대학 강의 자리도 끊기고 자녀와 함께 산다는 생각도 무너짐. 한국은 일 안 하면 무시당하는 사회라며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며 제2의 삶을 모색. 이제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노후는 장소가 아니라 역할과 소속감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결국 외로움과 무기력이라는 그림자는 따라다닙니다. 그걸 막기 위해선 은퇴 전에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쓰임을 찾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지금 은퇴한 미국 이민자 모임을 만들고 싶어 준비 중입니다. 같은 길을 걸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나를 회복할 작은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해외에서 오랜 삶을 마치고 귀국을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국은 시작일 뿐입니다. 준비 없이 돌아오면 다시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정서적 회복, 사회적 연결, 의미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고향이니까 돌아가면 마음이 편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국 후 은퇴자의 삶은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재적응과 생존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은퇴 후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전문가로서 꼭 전하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귀국 전에는 반드시 심리적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고향이 그리웠던 감정과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전혀 다릅니다.
해외에서 2030년을 산 분들은 이미 몸도 마음도 다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인파에 밀려야 하고 병원 하나 예약하기도 전쟁이고 은행 앱 하나도 처음 보는 인터페이스로 다시 익혀야 합니다. 특히 은퇴자는 더 이상 일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니 사회적 소속감과 인간관계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건 가족과 자주 볼 수 있겠지, 친구들과 옛날처럼 어울릴 수 있겠지라는 기대의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자녀는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겼거나 이미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고 있죠. 결국 귀국 후 겪는 가장 큰 충격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더 무섭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는 한국 시스템에 맞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식 연금이나 은퇴 자금, 모기지 없이 사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미국보다 진료비는 저렴하지만 은퇴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부담이 확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통신비, 전기요금, 경조사비 등까지 합치면 고정비만으로도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은퇴자, 재취업 시장의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봉사나 파트타임 일자리가 비교적 다양하게 열려 있지만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60대 이상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체력적인 부담이 큽니다. 귀국 후 안정된 생활을 기대한다면 단순히 집 한 채 팔아서 얻은 돈이나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투자 소득, 배당, 임대 수익 혹은 유튜브 같은 디지털 노후 일자리까지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귀국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심리적 연결망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가,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사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연령에 따라 소속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놀고 있으니 시간 있잖아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귀국 전에 미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고 자원봉사, 평생교육 강좌, 노년 친화형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직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티나 은퇴자, 멘토링 활동 등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귀국 타이밍은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향이 그립다는 마음 하나로 결정하지 마세요. 은퇴자의 귀국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다시 들어가는 재이민과 같은 일입니다. 충분한 자산 계획, 인간관계 정비, 심리적 준비, 새로운 역할 찾기까지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귀국 후 삶도 행복한 재임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귀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돌아가면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한국 시스템에서 내가 겪게 될 비용과 불편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선명한 답을 할 수 없다면 귀국은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그리움보다는 철저한 설계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은퇴자의 삶을 만드는 진짜 준비입니다.